드림타워. 소형, 빌라, 다세대 주택수에서 합산해서 뺀다. 정비사업의 안전진단, 면제카드를 꺼내 절세 효과를 갭 투자가 다시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22년도 3월 22일에 수도권 광역급행 혈도, 바로 GTX B 노선이죠. 23일 날짜로 확정 고시했다. 서울역, 그 다음에 용산역 두 곳이 들어갑니다. 빌라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바로 강북 횡단선 교통의 호재가 들어갑니다. 목동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바로 청량리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홍대 역세권으로 강북 횡단선이 들어간다. 빌라 주택수 빠지면 너도 나도 빌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절세 효과까지 보시면서 바로 최종 목적은 재개발이다.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투자를 용산, 그 다음에 홍제동의 승부를 거셔서 드림타워에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높은 매물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드림타워 특강은 오로지 예약제로만 받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꼭 전화 주셔서 미리 특강 예약 전화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다주택자의 경우에 세금 부담이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함주원 이사님께서 이 소형 주택, 이 주택 합산수에서 제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정비 사업에 많은 투자의 관심도와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에 맞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이런 정비 사업 규제를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앞으로는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30년 된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는 안전진단,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죠. 그리고 재개발 의 경우도 계속적으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해서 이런 초대형 호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주제를 보더라도 딱 이제 소형 주택수에서 합산해서 제외가 된다라는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만큼 절세 효과를 굉장히 크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소형 주택의 투자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빌라 소형 주택이죠. 주택수에서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주목하셔서 이런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1, 2, 3로 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오늘 강의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봤을 때 이제 주택수 빌라 이제 소형 주택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우선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보시면은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 내용이고요. 소형 빌라 다세대 주택수에서 합산해서 뺀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직은 확정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수위원회죠. 인수위원회에서 다주택자 요건 자체를 완화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왜 소형주택, 다세대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느냐? 왜 그러냐? 이게 또 중요하죠. 바로 임대 공급 유도해서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파트 전세 가격 굉장히 높죠. 이런 서민분들이 아파트로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금액적으로 맞지 않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가 몰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경우는 그만큼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대체제, 바로 다세대 주택, 빌라로 많은 분들이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주택자 분들, 소형 주택의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킴으로써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주거의 안정을 꾀할 생각이다. 여기에 봤을 때는 이런
주거의 안정만 꾀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플러스에서 재개발에도 엄청난 호재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피스텔도 해당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안정적인 전월세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서민 주거 형태인 소형 면적의 빌라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제 주택수 합산 배제를 검토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확정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소형 주택의 수요 자체가 크게 증가가 될 수가 있는 그런 호재 기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임대주택 물량 공급의 숨통이 트일 수는 있지만 갭투자가 다시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세금적으로 굉장한 큰 혜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투자 수요,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선점해서 빠르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정말 매물 품귀 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계속해서 보시면 어떻게 이제 그 제외가 되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수위원회 관계자는요, 지금 오피스텔의 경우는 84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수로 약 환산을 했을 때에는 약 25평 정도, 오피스텔의 경우는 25평 이하로 됐을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기타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어떻게 된다? 바로 59제곱미터 이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평 이하로 됐을 때에는 이런 소형주택, 빌라, 주택수에서 빠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소형 주택입니다. 평수가 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축의 경우는 이제 평수가 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신축이라든가 이제 신축급의 경우는 17평 이하의 면적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의 경우는 웬만해서는 주택수에서 빠질 수가 있다. 큰 호재다. 취득, 그 다음에 보유, 양도 이렇게 3단계 모두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1주택 비과세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거주주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빌라, 다세대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매했을 때 이것을 주택수에서 빼주면은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12억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 절세 효과까지 당연히 보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택수에서 빠지면 엄청난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큰 장점인 호재다. 그 다음에 봤을 때는 또 다른 호재가 요번에 나왔죠. 어떤 호재?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자체가 부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제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부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양도세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라든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런 아파트도 다시 부활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아파트는 폐지가 됐지만 아파트도 다시 등록이 가능하게끔 부활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도 이제 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한 번 절세 효과를 보시고 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또 절세 효과를 또 한 번 보시고 바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가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 그만큼 앞으로 빌라 투자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매물 품귀 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왜? 많은 분들이 지금 재개발 이슈 이런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주택수까지 제외를 시켜준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재개발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적으로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고 매물 품귀 현상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이런 변두리 외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없죠. 수요가 있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대부분 하시죠. 바로 빌라 투자 최종 목적은 어디? 바로 재개발이다. 가능성이 높은 재개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접근하시면 주택수에서도 빠지고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내시면은 그만큼 절세 효과까지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투자의 방향은 바로 재개발이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고 그다음에 자연환경이 뒷받침이 되고 교통의 호재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요번에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 22년도 3월 22일에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3월 22일 날 배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냐?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바로 GTX B 노선이죠. 용산하고 상봉기역 기본 계획 확정 고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우리 GTX 노선의 경우는 예비 타당성 검토가 끝이 났습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가 끝이 난 다음에 바로 기본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이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됐다. 바로 기본 계획이 그 다음 단계면 바로 공사 단계다. 앞으로 정말 이제 GTX B 노선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보도 자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계획을 바로 3월 23일 날짜로 확정 고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바로 용산하고 상봉 지역이다. 그만큼 앞으로 최고의 교통 호재가 바로 용산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GTX B 노선 바로 사업의 속도를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산의 경우는 서울역, 그 다음에 용산역 두 곳이 들어갑니다. GTX B 노선 한 개의 노선이 용산에서는 서울역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용산역도 들어갑니다. 그만큼 용산역 집가 상승 큰 폭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GTX 역사 주변 땅값, 집값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가장 큰 호재를 받는 지역이 용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투자 수요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투자는 어떤 종목에 해야 된다? 바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수에서 빠지는 빌라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용산 개발 가능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도 그만큼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산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 지역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제 두 번째 지역입니다. 저평가 지역. 소액 접근 가능한 홍제 역세권입니다. 바로 이제 홍제 역세권도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죠. 어떤 교통? 바로 강북 횡단선 교통의 호재가 들어갑니다. 목동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바로 청량리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홍대 역세권으로 강북 횡단선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하다. 개발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개발 가능성도 높고 집가 상승폭도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다. 강북 횡단선 이제 급행 노선도 운행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의 9호선으로 불리고 있다. 큰 이제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대 역세권 완벽한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죠. 거기 교통과 재개발이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대 역세권의 경우는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시고요. 그에 따라서 높은 시세 차익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는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수에서 빠지고 임대사업자로 절세 효과까지 볼 수가 있으면은 정말 이제 자금 여력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정말 줍줍할 수도 있습니다. 줍줍이라는 단어 많이들 쓰죠. 그만큼 이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는 정말 이제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빠르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라 주택수 빠지면 너도 나도
빌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소액으로 접근해서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소형 주택이죠. 절세 효과까지 보시면서 재개발 동시에 노리시면 바로 큰 수익, 정말 아파트 입주권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서 시세 차익 굉장히 중요하죠. 높은 시세 차익도 중요하지만 이런 빌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바로 최종 목적은 재개발이다.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선점 투자 전략 세우셔라. 용산, 그 다음에 홍제동의 승부를 거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